한번 보자. 지금 우리는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에 대한 관계를 좀 보려고요. 위치 관계? 뭐 결국에는 뭐 만나지 않는다 든가 또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런 거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네들에 대한 기준점은 뭘까? 뭐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뭐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된다면 어떤 특정 도형들이 뭐 변형이 돼서 결국에는 지금은 안 만나다가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서부터 뭐 이렇게 두 점에서 접하는,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뭐 세 개의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지. 따라서 기준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안 만난다와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의 기준점은 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접선이라는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서 나온 거지. 우리가 어떤 특정 그래프를 그릴 때 축과의 관계 또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사이에 대한 관계, 그 위치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접하는 게 기준이다. 따라서 접할 때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야. 그래서 기준점이 되는, 얘네들의 기준점이 되는 접점 또는 접할 때의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야. 한번 보도록 해보자. 첫 번째, 우리는 보통 곡선과 직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야. 곡선과 직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볼 건데, 곡선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근데 어떤 특정 직선이 이렇게 접해. 그렇다면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라는 거지? 또는 이 방정식이 무엇이냐? 이 접점의 좌표를 A라고 잡는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 전에 얘는 y는 fx일 때, 그렇다면 얘는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a, fa가 되는 것이고, 미안해. 기울기가 아니라 지나는 점이 바로 a, fa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접할 때 기울기. x는 a에서의 기울기.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흠이.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볼게. F'A가 나타내는 수식적 의미는 두 가지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얘가 지금 F'A를 나타내는 수식적 정의야. 그렇다면 F'A가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을 기울기라고 불렀던 거예요. 대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x는 a에서의 기하학적 의미인 접선의 기울기. 그때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썼었잖아.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 지금은 어떤 특정 두 점에 대한 기울기라는 게 눈에 들어오지만 b를 계속 끌고 오다 보면 a에서부터 b까지니까 얘가 마치 뭐처럼 보인다? 접선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얘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그 다음에 얘를 문제 해결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음꼴의 또 다른 해결책이다. 왜냐면 얘를 미분으로 하게 되면 뭐 도함수 만들어서 a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
내가 지금 방금 뭘 물어본 거야? x좌표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본 거잖아. 그럼 뭐가 된 거니? 기울기는 f 프라임 a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성질에 의해서 y는 f 프라임 a에 기억나십니까? 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fa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울기가 3이고 2,5를 지나는 직선. 얘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했었다고. y는 3x 플러스 k인데요. 얘가 5일 때 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 따라서 y는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썼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평행이동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야, 기울기 3짜리 y는 3x가 있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이동한 것이 됐을 테니 x-에 플러스 5라고 하자. 따라서 얘는 y는 3x 마이너스 6 플러스 5 y는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때는 완전 얘가 지금 독립적인 문제가 되는 거라면 얘는 연속적으로 식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우리가 활용하셔야 된다고. y는 3x-1을 구하는 과정까지가 다 똑같지만 얘는 지금 연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따라서 이 방법으로 해결하셔서 지금 이 얘기인 거죠. 기울기를 알아. 지나는 점이 a, fa야. 그럼 얘가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선 두 가지 좀 잠깐 필기 좀 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필기합시다. 이게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필기하시죠. 그 다음에 또 어딜 필기하실 거냐면 지금 아직은 아닙니다. 우선 지금 곡선과 직선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다가 잠깐 다시 넘어갔었는데 지금 곡선과 직선 사이에 대한 위치관계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한계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테니까 한계점에서 만나는데 얘가 이동하게 돼서 이렇게 되는 순간 두 개의 점, 그 다음서부터 다시 세 개의 점, 다시 접하게 되면 다시 두 개의 점, 다시 한 개의 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은 이렇게 접할 때가 기준이다. 그렇다면 그 기준점을 잡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접선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다시 두 번째는 곡선과 곡선입니다. 곡선과 곡선, 여기서는 일반적인 3차 곡선, 4차 곡선이겠죠. 당연히 수학2에서는 3차, 4차 곡선과 곡선이 있었을 때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을 것이냐. 마찬가지 어떠한 특정 이러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2차 함수가, 또는 뭐 4차 함수도 좋고 아무튼 이런 어떤 특정 함수가 이런 식으로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얘가 4차 함수도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4차 함수인 거고, 얘가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또다시 얘도 3차 함수니까. 아무튼 간에 어떤 특정 곡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반드시 또 뭐가 생기는 거냐면 요 점을 지나고 있는 공통접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은 위와 동일할 텐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위에 있는 놈을 y는 fx, 아래에 있는 놈을 y는 gx라고 따진다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 fa는 ga랑 똑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x한테 물어보면 걔 f'A야 라고 얘기할 거고, gx한테 물어보면 걔? 야, 걔 g'A야 기울기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서로 어때야 돼? 같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의 의미도 갖고 있으셔야 된다. 따라서 두 그래프가 접한다. 그 문제를 보니까 미지수가 두 개야? 세울 수 있는 조건식 두 개는 바로 이 두 개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리고 참고 삼아서, 이건 참고 삼아서인데, 이 조건이 또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 이건 참고야. fx 빼기 gx 두 함수에 대한 차이가 있을 텐데, 내가 얘를 hx라는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은 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겠죠? ha는 0이다. 그래서 a를 집어넣은 값이 0이라는 얘기 아니야. 두 놈이 같다라는 얘기는. 두 번째는 뭐야? h'A는 0이다.
맞니? H'A는 0이다. 왜냐면 얘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G'X였을 테니까 거기다 A를 집어넣은 거라고. 그렇다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봤듯이 야 그럼 너는 A라는 점에서 이렇게 접한다는 거야? 그렇죠. 이 앞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새끼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접하고 지나갈 거란 뜻이에요. 이게 되니? 그리고 hx는 당연히 x-a의 제곱을 갖고 있는 어떠한 특정 함수가 되는 것이고 뒤쪽에 뭐가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fx가 3차라면 여기서도 최고차가 3차가 됐을 거고 그죠? 아무튼 fx와 gx는 최고 차수를 찾아서 px가 마무리가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곡선과 곡선에 관련된 내용도 이 정도는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배울 건데요. 우선 여기까지 3, 4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먼저 좀 필기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곡선과 직선 사이에 대한 위치관계는 여기에 기준인 거고 곡선과 곡선의 위치관계는 마찬가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도 안 만나다가 접하는 순간서부터 만나게 되겠고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여러 개 점에서 만나게 된다. 한번 내용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그대로 똑같이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 좀 이따 공유할 테니까 그걸 그때 필기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개념만 잡는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HX가 네. X-A 제곱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x-a 제곱을 갖고 있어야지 a를 집어넣었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0되고 한 번 더 미분했었을 때 x-a를 또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의 인수를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차수 하나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0 돼야 되는 거니까 하나를 더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세 개 갖고 있어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px가 이제 이렇게 되는, px에 이제 x-를 갖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때는 h2'a가 0이 되는 조건을 갖게 되고, 그럼 그래프에도 이런 위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 튕겨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접했다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그때는. 좋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원과 직선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때 내용인데 그냥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원과 직선이 있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 이렇게 두 개 점에서 한 개 점에서도 안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 한 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기준은 뭐다? 접할 때.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접할 때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다음처럼 이렇게 중심에서의 거리, 중심거리와 반지름이 같은 거고 이번 얘는 중심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 봤을 때 중심거리가 더 먼 거죠. 이해되니? 만약에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면 중심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 보면 반지름이 더 긴 거죠. 얘가 반지름이 됐을 테니까. 이해할 수 있겠니? 우선 얘네들은 이런 관계인데 그래서 접하는 게 기준인데 접할 때를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접하는 성질을 이번 미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특정 접선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특정 점이 이렇게 중심이 C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접점 X좌표를 A라고 잡는다면 여기는 A, FA가 있었겠죠? 중심 C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을 뭐 H라고 잡는다면 C와 H의 평균 변화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C와 H의 평균 변화를 구할 수 있겠죠. C의 중심이 있을 거고 얘는 뭐 T, 뭐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평균 변화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과 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 부른다고요? F 이루어야 돼? 수직을 이루어야 된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미지수를 갖는 거죠.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 성질을 떠올린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시 네 번째. 이번에는 곡선과 원. 곡선과 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어떤 특정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고 원이 이런 식으로 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 뭐가 생겨? 이 만난 점 A에서 공통 접선이 생겨날 거 아니야. 이 공통 접선과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이 접선과 수직인 놈 있죠. 접선과 수직인 놈을 법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선은 반드시 어딜 지나?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원 입장에서도 얘가 접선이니까 얘가 수직일 거 아니야. 얘를 이렇게 방향을 뒤집었다 생각해도 되지. 이해되니? 다시 공통 접선과 법선이 있을 텐데 그 법선은 반드시 어딜 지나? 원의 중심을 지난다. 따라서 얘도 굳이 뭐 되는 거죠. 공통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법선은 당연히 수직이었을 테니 법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이 법선은 반드시 어딜 지나야 된다?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것도 내용 한번 잠깐만 정리해보자. 센의 지금 이 접선의 방정식 파트 있죠. 접선의 방정식 그 센 몇 페이지 되는데요. 그 페이지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부터 말할 딱 이 세 줄에 걸립니다. 이 세 줄에 관련된 내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세 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언급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죠. 잠깐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거든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접점이 주어질 때. 그래서 그냥 간단한 예만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2,4 그래서 x에다 2 집어넣으면 4죠. 그래서 2,4에 대한 접선을 묶고 있는 겁니다.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2,4가 한 요 정도쯤 있을 텐데 지금 여기를 지나고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얘가 의미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냥 구해라로 끝난 거야. 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너는 먼저 2,4 지나는 거 알고 있죠? 기울기는 뭐야? y 프라임이 얼마야? 2x니까 거기에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는다면 그놈이 바로 f 프라임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4. 따라서 너의 이름은 y는 4에 x 마이너스 c 플러스 4가 됐겠구나. 그쵸?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하나의 첫 번째 문제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를만 한번 들어보죠. 얘는 마찬가지 그냥 똑같이 해보죠. y는 x제곱이 있는데 기울기가 2래. 기울기가 2짜리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x제곱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y는 2x 플러스 k랑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면 얘가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어딘가 이렇게 되는 요 방정식. 그래서 얘랑 평행했을 테니까. 그럼 요 놈이 뭐냐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 이번엔 반대겠죠. 지금은 접점이 주어지고 기울기 찾았다면 이번엔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뭘 찾아야 돼?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는 a, a 제곱이었을 거고 기울기는 f 프라임 a가 됐을 테니 2a가 기울기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 값이 2가 되려면 a 값은 얼마다? 1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너는 1,115구나. 따라서 정답은 y는 기울기가 2였으니까 지나는 점은 1,1 이렇게 생겼겠다. 이렇게. 따라서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차피 직선을 결정하시려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아셔야 돼요. 또는 지나는 점 2개. 근데 어차피 지나는 점이 이렇게 2개가 주어지면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기울기가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죠. 평균 변화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부 점에서 그은 접선. 이것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더 많이 이제 필요로 해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를 한 번만 좀 들어볼게요. 그냥 이런 겁니다. y는 뭐 x 세제곱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어요. y는 x 세제곱 플러스 2라는 직선, 뭐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을 텐데, 외부점, 뭐 예를 들어서 0,0에서 그은 접선을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0,0에서 그은 접선은 이렇게 해서 그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뭘 찾아야 돼? 접점을 찾아야 돼. 그치? 그럼 접점을 t, ft 또는 t 세제곱 플러스 2라고 잡는다면 그냥 ft라고 우선 잡아볼게.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다음처럼 되게 된다면 지금 여기선 t를 구하는 t에 대한 관계식 하나만 찾아내면 그냥 끝나는 거야. 왜냐면 점 2개가 필요했다고. 그치? 따라서 t 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따라서 어떤 성질을 활용할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여기서 떠오르는 성질이 외부에서 그었다고 하더라도 접점까지에 대한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그 접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 평변은 순변이다라는 성질을 활용해서 방정식을 찾아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0,0에서 그은 접선이야. 그 접점까지에 대한 평균 변화율, 기울기 보이시죠? 그 기울기 한번 계산해 볼까? 뭡니까? t 빼기 0분의 ft 빼기 0인 거죠. 얘와 순간 변화율, x는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f 프라임 t였겠죠. 얘가 같다라는 관계식을 하나를 찾아내잖아? 그럼 그 값을 이용해서 t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식에서 문제를 해결해 본다면 t, ft는 t 세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실제로 평균 변화를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됐겠죠. t 빼기 0분의 t 세제곱 플러스 2. 맞습니까? 이 값이 얘 미분한 거 y 프라임은 3t 제곱이 됐을 테니 거기다 t를 3x 제곱이 됐을 테니 t를 집어넣은 얼마니? 3t 제곱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t 세제곱 플러스 2는 3t 세제곱이고 결국에 2t 세제곱이 2가 됐을 테니 t값은 1일 수밖에 없다. 실수인 t값은 1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t값이 1이니까 얘가 평균 변화율이고 얘가 순간 변화율이었죠.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라고 둘 다. 어느 쪽에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 t값이 1이라는 점을. 그럼 1을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기울기 얼마다? 315구나. 그쵸? 여기다 넣어도 마찬가지 똑같은 3이 나와요. 그쵸? 315구나. 따라서 너의 이름은 y는 3에 x 빼기 0 더하기 0. 결국에 y는 3x가 바로 접선이구나. 외부에서 그건 접선이구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거란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딱 세 가지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은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리고 외부 점에서 그은 접선. 근데 특히 이 외부 점에서 그은 접선은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지금 센에 나와 있는 그 문제 유형의 대부분은 다 이 세 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고 대신 네. 스스로 한번 정리만 한번 해보시죠. 스스로 정리만 한번 해보시고 그냥 이렇게 보시고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네 정도만 확인해 주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집에 가서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봅시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거리의 최대값과 또는 최소값, 보통 이제 최단거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리의 최소값 뭐 이런 문제 많이 봤을 텐데 이걸 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쭉 한번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도 쭉 정리해 보시면, 잠깐 봐봐. 점과 점 사이에 대한 최소값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교과서 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봤던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얘가 아니라 뭐다? 직선거리다. 그러면서 어떻게 배웠었어? 루트에? x2 마이너스 x1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다.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점과 직선이 있는데, 점과 직선에서는 어떻게 됐었지?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었어. 그 다음에 점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죠? 점과 직선 사이에 대한 거리는 요것이었어, 요 놈. 그죠? 기억나십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었던 거고, 얘를 x1, y1이라고 잡는다면, 얘의 거리는 어떻게 됐었죠? 공식 기억나십니까?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됐었어요. 맞습니까? 다시 세 번째, 또 뭐가 있었을까? 점과 원. 점과 원의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있었냐면 원이 이렇게 있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점이 있었어.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죠. 중심을 찾아서 중심거리를 계산해. 알겠지? 이 중심거리에서 뭘 빼는 거야? 반지름. 그렇죠? 중심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거, 요만큼이 바로 최소값.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중심거리에서 오히려 반지름을 더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값이 바로 최대값.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점과 곡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인 거야. 점과 곡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잠깐만.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어. 그렇다면 여기에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점 P가 이렇게 있었을 때 접점을 어디선가 잡아. 분명히 어디 특정 접선이 있을 거야. 이건 뭐 기하학적으로 어떤 그래프를 먼저 그리자는 얘기는 아니야. 이 거리에 대한 최소값에서는 먼저 특정 접선, 수도 없었겠죠. 특정 점 A에 대한 접선은 수도 없었을 거야.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해. 알겠지? 그렇다면 그 접점을 H라고 잡았을 때 PH가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어야 돼. 임의의 접선을 잡아. 그 다음에 얘를 A, FA라고 한다면 결국엔 A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왜냐면 이 점은 어차피 구해져 있었을 테니까. 그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그 관계식을 어떤 관계식을 활용할 거냐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와 그 다음에 PH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 주는 거야. 그럼 A에 대한 관계식 하나 나타나시겠지? 명빈아 봐야 돼. 관계식이 나타나시겠지? 그럼 거기에서 A 값을 구하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점과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잘 기억해 놔야 돼. 알겠죠? 지금 1, 2, 3은 고등학교 1학년? 여기가 바로 우리 내용이야. 알겠죠? 다시 이번엔 점과 곡선까지 점에 관련된 내용은 다 했고 봐봐. 다섯 번째 직선과 직선이야. 직선과 직선에서는 어떻게 계산될 거냐면 직선과 직선에서는 만나는 두 직선은 우리는 못 구해. 만나는 두 직선의 최소값이 어디 있겠어? 0이지. 그치? 따라서 반드시 뭐 해야 돼? 평행해야 돼. 반드시 평행해야 돼. 그렇다면 평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미 한 점을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야. 이해돼? 괜찮니? 다시 여섯 번째. 직선과 원인 거야. 원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렇다면 마찬가지.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에 대한 거리, 중심 거리를 계산해. 거기서 반지름 있지? 이 반지름을 빼. 그렇다면 이 거리가 바로 최소값.
마찬가지 이 반지름을 더해. 그렇다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값.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중심거리를 D라고 했었을 때. 그럼 D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중심 주어졌을 때니까 이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어디 있어? 여기. 알겠지? 그 다음에 다시 7번째. 직선과 곡선이야. 직선과 곡선에 대해서는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겠지? 곡선부터 계산해볼까? 곡선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과 곡선 사이에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요 길이 이렇게 거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때에 대한 최소값. 그럼 제일 작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야.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찾아. 아까 우리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 찾는 거 했었지? 그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 찾는다 그랬죠. 접점 주어질 때, 기울기 주어질 때 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울기를 아니까 이 접선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괜찮아? 그렇다면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찾아. 그 접선과의 거리야. 그렇다면 얘와 얘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까 평행한 거 확인했었지? 평행할 땐 이미 한 점. 꼭 접점을 찾을 필요는 없어. 꼭 이 점을 찾을 필요는 없어. 아무 점이나 이 기울기가 같은 접선 찾았으면 아무 점이나 잡아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8번째야. 그 다음은 원과 원이 있어? 원과 원일 땐 어떻게 계산해줘야 되겠니?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물론 원이 안 만나지겠지? 만나는 원은 최대값, 최소값의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렇다면 안 만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돼? 마찬가지야. 얘에 대한 중심거리를 계산을 해. 이 중심거리가 D였겠지? 거기에다가 얘를 R1, R2라고 잡는다면 D에서 R1과 R2를 모두 뺀값. 바로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 D에다가 R1과 R2를 모두 더한 값이 최대값. 이해할 수 있겠어? 마지막 9번째. 최단거리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문제 용점 다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원과 곡선. 원과 곡선도 곡선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고.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야. 원의 중심을 찾아. 원의 중심에서 찾아. 그 다음에 이 곡선에 있는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 수없이 많은 접선들 중에서 그 접점과 얘를 연결했었을 때, 이 원의 중심인 C와 연결했었을 때 그 놈이 수직인 놈이 있을 거야. 지금은 수직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애들 말고 수직인 애들이 있겠지. 수직이 되는 놈이 생길 거라고. 이해되니? 마찬가지 C의 좌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미지수는 요 점 A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C와 이 점을 뭐 H로 잡는다면 C와 H의 기울기와 A에서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어차피 이 기울기도 C 요 점의 H 좌표가 A, FA가 됐을 테니 여기도 A에 대한 좌표 아니야. C는 어떤 특정 상수값일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 기울기도 A에 관한 식. 그치? F'A도 A에 관한 식.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그때 A 값을 구해주면 A에 대한 방정식을 통해서 A를 구해주시면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결국엔 기울기도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그렇다면 당연히 점과 점 사이 거리 계산하신 다음에 끝 아니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계산하신 다음에 뭐 해주셔야 돼? 반지름을 빼줘야 되겠죠. 우린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치? 얘가 지금 이것을 이용을 해서 CH를 계산하면 그것이 그냥 중심거리일 뿐이라고.
거기에다 다시 반지 이름도 더하고 반지 이름도 빼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많은데 보이시나요?